된다. 그러니까 각기 저희 국토부 내에서도 그렇고 행정부 내에서도 그렇고 도시재생은 국토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기획단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같이 참여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 것이 이 도시재생의 정책의 방향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유디는 잘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도시재생 생태계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말씀하신 일부 이제 저희가 이제 보면 기존에는 이제 공간 중심의 사업을 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신도시라든지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람, 휴먼, 지역 혁신, 거버넌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지역에 맞는 일자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야겠다. 이 세 가지 개념을 좀 가지고서 저희가 이제 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커뮤니티가 복원될 뿐만 아니라 거기 살고 계시는 거주민들이라든지 임차인들이라든지 영세 상공인들이 원하는 동안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원하는 동안 커뮤니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이제는 가져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대통령께서 15가지 공약상, 15가지 사업 모델을 공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서울 포함해서 전국의 도시재생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지금 한 57개 사업의 유형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사업 모델들을. 물론 앞으로도 저런 사업 모델들은 계속 발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마다 특색 있게 또 발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사에서는 57개 얼굴 가진 도시재생 시범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제 어느 기자분이 쓰셨는데요. 도시재생 사업의 얼굴들은 다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이제 주거 지역에 들어가는데 좀 규모가 작으면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이 되는 거고 좀 규모가 크면 주거 지역형입니다. 주거 지역에 그리고 이제 준주거 지역에 들어가면 일반 관리형 그리고 중심시가 지역에 들어가면 상업 지역이라든지 이런 좀 큰 규모의 그런 데 들어가면 중심시가죠. 경제 기반형은 산업단지라든지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가장 큰 규모를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상황의 여건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도시재생 사업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모델들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굴이 돼야 되고 다시 앞으로 들어가시면 역시 지역 주도로 저런 사업 계획들은 만들어지고 지역 사회 주도로 만들어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다음 거버넌스에 대해서 이게 아까 이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의 역량, 지역의 역량을 어떻게 개선하고 강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버넌스도 또 지역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조치원 사례인데요. 조치원 청춘조치원 발전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청춘조치원 조치원역 앞에 슬럼화된 쇠퇴한 청춘역 앞을 이제 어떻게 도시재생 시킬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치원에서 거버넌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여 명의 발전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발전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이나 어떤 인허가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종시장의 권한이 저 발전위원회에 이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분과위원회도 이제 역시 도시재생, 공간디자인, 청년문화, 경제기반형 필요에 따라서 저런 분과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문화 같은 경우에는 저쪽 조치원 쪽에 공주대라든지 이제 고려대라든지 홍익대라든지 그 주변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하고도 연계를 하고 청년문화 분과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중간조정인 재생지원센터에서 이제 새들마을 사업이라든지 경관협정 사업이라든지 신재생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별로 주민협의체가 그 아이디어를 만들면 도시재생 사업 모델 계획을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대학이 이제 이 사업 계획을 짜는 도시재생 대학이 이제 저기서 주민들에게 역량 강화 교육을 시켜주고 사업 제안,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앞인데요. 여기 이제 공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공기업 제한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역 역량도 중요하고 공기업이 또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또 대통령 국민 공약에도 공기업 제안형을 저희가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 저기 거버넌스에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생각을 해봤을 때 역시 이 전문가 MP라고 이제 도시재생 전문가 교수님들이라든지 활동가 부인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이제 MP 역할을 하는데요. 저기에 이제 공기업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해서 그려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이제 시장을 만들고 지속 가능한 이제 도시재생이 될 수 있게 마켓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리고 젠트리피케이션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예로 이제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도시재생의 제도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같이 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는 보면은 이제 아까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포용적인 인클루셔너리 조닝에 대해서 저걸 복합 용도 지역이라고 번역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이게 인클루션이라는 건 포용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렇게 볼 수 있냐면 여기 이제 사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임차인들이 계시는데요. 이쪽에 이제 렌트비가 한 달에 3,000불인데 여기 사시는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1,000불만 내고 삽니다. 1,000불을 내고 사시는데 어떤 아파트에 사시냐면 이제 100년이 넘은 오래된 타운하우스형 고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서나 이렇게 보시면 이제 3층짜리 밑에는 이제 주차장이 있고 2층은 거실이고 꼭대기에는 이제 침실인데 그게 이제 20만 불, 30만 불짜리 오래된 아파트들 좋은 아파트인데 그리고 저기를 이제 시에서 알링턴 카운티에서 저기는 철거하지 말고 문화재로 유지를 해라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거기에 이제 1,000불을 두고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기를 또 이제 어떻게 했냐면 개량 사업을 그래서 이제 철거는 안 하고 이제 리모델링을 했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한 10만 불이 들어갑니다. 1억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누가 되냐면 이 인클루션 조닝에서 개발하는 개발 사업자가 이제 개발 부담금을 내고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 인클루션 조닝이라는 건 도시 재생에 대한 어떤 특별한 포용적인 지구로서 어떤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학계에서는 도시 재생 전략 지구 뭐 이렇게도 표현들을 하십니다. 그 제도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저기 사업 시행자와 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재원은 이제 보면 지방비가 23%,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제 받는 지방비. 우리나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취등록세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정부기금, 대출상환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주택도시기금이라고 볼 수 있고 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출융자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상환, 기부금 저 15%는 저 사업 지역에서 개발 이익을 내은 디벨로퍼가 낸 개발 이익입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의 이제 펀딩을 해서 저 재원을 가지고서 저 인클루션 조닝을 계속 관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지방자치하고 지역에서 분권화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 어떤 재원을 도시재생에서 만들어 드려야 되는가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MPO 부분은 저기는 이제 웨슬리라는 이제 회사가 있습니다. 민간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신규 주택단지 조성, 기존 단지 리모델링, 기존 주택단지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 고건물을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도 이 웨슬리라는 MPO가 하고 있고, 그리고 입주자 선발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역시 이제 커뮤니티 공동체 시설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서 입주민들이라든지 어포더블 하우징, 어포더블 하우스, 입주민, 그러니까 임차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집을 임차해서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상가를 임차해서 사시는 분들이 거기서 원하는 기간 동안 살 수 있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해외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하려면 어떻게 도시재생 사업이 이렇게 그 사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재원과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낼 것이냐, 제도만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이제 도시혁신을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혁신은 뭐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 피부의 껍데기를 벗기는 겁니다. 저기 새로운 신자가 저기 이제 도끼 근자인데요. 도끼로 나무를 쪼개면 나무 껍질을 벗기면 저 시는 매우 아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시혁신 사업이라고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지난 30년 동안 주택 중심으로 개발 중심으로 갔던 시대에서 다시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시대로 시프트하고 이 생태계가 바뀌어 나가려면 굉장히 지난하고 어렵고 또 도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혁신 사업이라고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오신 오늘 구청장님들, 시장님들, 저희 북부에서도 이 도시혁신 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문화가 앞에 가고 그리고 사회가 앞에 가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희타 단장님은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도시재생 사업을 일선에 책임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고민도 깊고 그런 분의 설명을 직접 들으니까 저도 그렇고 좀 현실적으로도 제대로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아마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거는 다 전국의 성북 마을방송국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지역 마을방송국들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고요. 온라인 토론이 가능한 이제 카카오톡에서 지금 이제 질문이나 의견을 주시면 정리를 해서 일단 주최 측에 전달하고 나서 나중에 토론을 하면서 필요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추후에도 이제 쭉 정리해서 공개가 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혹시 지금 좀 띄울 수가 있나요? 방을 어떻게 들어가시면 되는지요? 안 되면 나중에 안내를 좀 해드릴 테니까요. 자료집 맨 앞에 있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안내를 제대로 못 봤네요. 맨 첫 페이지에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참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장관님 바쁘셔서 이제 자리를 떠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응원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장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은평구의 산세마을의 사례를 직접 우리 이제 주민공동체 대표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순 전 은평구 산세마을 주민공동체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떨리신답니다. 박수 한번.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좀 떨려서 저쪽에서 하고 싶다고 하셨더니 자꾸 이쪽으로 가시라고. 네, 저는 그 산세마을 대표를 이제 올 3월까지 하다가요. 지금 이제 제 원래 이제 직업인 주부로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 이제 저쪽에 봐주시면 산세마을 유래빛 역사 등 연도별로 보는 산세마을 변천사, 산세마을 주민공동체 활동, 산세마을 텃밭 이야기, 산세마을 평가 및 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마 이렇게 이런 자리 처음 서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잘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마을에 이제 탐방을 많이 오셨을 때 제가 좀 설명을 좀 이렇게 해설사를 했어가지고 그럴 때 했던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산세마을의 유래 및 역사. 네, 다음.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지금 보시면 책자에는 제가 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책 저희 도시 전철 탈 때 노선처럼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 6월부터 저 구청장님께서 공약 사업으로 헌집 죽게 새집 다오라고 시범 지역이 되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 6월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연도별로 봐주시면 2012년도 3월에 저희가 텃밭과 이제 마을 주민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을 하게 됐고요. 2012년도 10일에는 이제 경관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시작되고 저희가 텃밭 때문에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저희 네네네 13년도에 이제 도시 저기 텃밭 3월부터 청소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근데 그곳이 뭐 했던 곳이냐면요, 동네 주민이 개를 키우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오늘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간이 좀 안 되는 관계로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다음에 또 궁금하시면 저희 마을을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를 하면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텃밭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정말 청소할 때 너무 지저분해서 저희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저희 마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텃밭 하면서 저희가 이제 주차장도 하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산세둥지라고 해서 마을 주민들이 이제 정말 문화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곳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저희가 할 때는 주거환경관리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 마을은 정말 주민들이 주도하면서 다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저기 보시면 사업 이렇게 이제 연도별로 한 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는 게 없습니다. 이제 관리만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업은 관리를 잘 하셔야지 관리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도 하면서 관리를 잘 하는 거에 목적을 사실은 두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저희가 사업하면서 이제 주거환경 개선이랑 지역 공동체 회복, 지역 경제 활성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제가 이제 잘할 수 있는 것부터 이제 설명하느라고 저희가 이제 쓰레기장 아까 이제 말씀드린 텃밭 이제 저 청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텃밭 청소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서 그 수업도 하게 되고 또 주민들이 마을 이제 이름도 짓게 되고 또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했는데요. 저 끝에 보시면 솜씨 공방이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이제 수세미를 떠서 저희가 이제 사랑방이라는 곳을 월 25만 원씩 2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근데 그 임대료를 저 수세미를 떠서 그 임대료를 낸 거예요. 근데 이해를 잘 못하실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수세미를 떠서 어떻게 임대료를 냈겠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그 하나가 2,000원이었어요. 2,000원짜리를 정말 많이 팔았어요. 매일 수세미를 떠서 정말 제가 어르신들이랑 다니면서 그걸 팔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팔아야 그 월 25만 원을 만들까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저희 마을이 좋아진다는 거에 수세미를 떠서 팔고 저 텃밭 지금 사진 보이시죠? 저 지저분한 곳에 이제 저희가 모일 때 저희가 뭐 음료수도 먹어야 되고 뭐 모든 수업 같은 거 할 때 저 수세미가 효자 품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수세미로 이제 많이 이제 저기 했고요. 죄송합니다. 잠깐 볼지 못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이제 국악하는 거는요, 산세 이제 학당이라고 해서 저희가 국악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국악 배웠다고 하니까 어디 갔을 때
저보고 국악을 좀 해보라고 하셨는데 이 자리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저희 마을을 저희가 지키자는 의미에서 저기 잠깐 작은밖에 보이지만 지킴이를 먼저 만들었어요. 왜냐면 밤에 학생들도 많고 또 이렇게 귀가하실 때 위험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밤에 산새마을 지킴이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한 건 뭐냐면요. 매주 화요일마다, 그러니까는 한 달에 4번이죠. 화요일마다 주민들이 마을 청소를 했어요. 제가 이제 할 때까지는 그걸 이제 계속 했는데 제일 쉬운 거예요. 마을 청소 제일 쉽잖아요. 그죠? 그럼 어르신들이 아유 나 하기 싫어 이러시면 그러면 내 집 앞만 깨끗이 쓸어주세요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너무 잘 지켜주시더라고요. 동네를 청소를 다 하긴 싫은데 내 집 앞은 깨끗이 하셔가지고 저희 탐방 오시면 동네가 깨끗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다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이제 그림으로 봐주시고요. 이쪽에는 전 거고 저쪽은 후 겁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계속 했던 그런 적이었고요. 네. 또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저기 지금 보이시는 지도가 저희 산새마을이에요. 그래서 저희 산새마을은 통별로 하면은 5개통이고요. 가구 수는 930세대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인구는요 2,300명 정도 돼요. 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산새둥지는 처음에는 사랑방이라는 이제 월 25만 원씩 임대료를 내다가 저희가 이제 너무 2년 동안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으로 너무 잘하니까 서울시에서 옆에 건물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 임대료 안 내는 것만 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하다가 다시 저 산새둥지 저 건물을 사서 저희가 2015년도 10월에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빨간색 지붕 보이시죠? 저희가 이제 이 건물 안에 산새둥지 안에는 주방시설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옆 건물을 마을 주민들 힘으로 저 건물을 또 샀습니다. 저걸 사서 저희 마을 행사할 때 음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기는 집수리 지원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동네 분들한테 공구도 빌려드리고요.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이렇게 도와드리는 그런 장소고요. 산새둥지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지하에는 자그마한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카페고요. 2층은 도서관입니다. 그리고 3층은 저희 게스트하우스 아시죠? 근데 효자 품목이에요. 효자적이에요. 왜냐하면 손님들 오셨을 때 한 번 주무실 때 2만 원인데 그게 저기 운영하는 거에 큰 비중을 두고 있고요. 뭐 차는 1,000원씩 받기 때문에 뭐 돈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수세미는 계속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됐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또 넘겨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그냥 공동체 활동한 그런 거고요. 요런 지도는 마을 주민이 저희한테 재능 기부하신 거예요. 재능 기부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저희 마을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했던 거 사진 넣어놓은 거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계속 넘겨주세요. 네, 저희 마을도 벽화를 좀 그렸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저 옆에 반짝반짝 하는 거는 뭐냐면요. 저희가 그 자전거를 이렇게 페달을 밟으면 불이 반짝반짝 들어와요. 그러면 저게 지금은 이제 태양광처럼 하는 거 그러니까는 돈이 안 들어가는 전기로 주민들이 직접 오셔서 자전거를 굴려야만 그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지 않고 있지만 저런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자리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 산새마을은 텃밭에서 나오는 야채로 비빔밥을 참 많이 해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모이지 못하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럼 비빔밥 잔치 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뭐 관심 없던 분들도 비빔밥을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엄청 많이 오셔요. 그래서 저희가
한 뭐 50명분 오시려나 100명 오시려나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더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로 비빔밥 잔치를 항상 이렇게 권해드려요. 탐방 오시는 분들이 주민을 어떻게 모여? 비빔밥 잔치 하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비빔밥 드시러 오시니까. 그리고 저희 한국 분들 다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잔치한 거고요.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산세마을에는 마을버스가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도 이제 106대 차량이 들어오는 주차장이 들어와 있고요. 마을버스도 원래는 2012년부터 추진을 했던 건데요. 작년에 버스가 들어왔어요. 2016년도 3월에 들어왔는데 저희가 한 5년 정도 길게 한 거예요. 근데 저희 마을에 이제 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좀 언덕이다 보니까 양쪽에 차가 많이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주민분들이 마을버스 온다니까 차를 비껴줄 수 없다고 저희랑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5년이라는 시간을 말씀드리지만 마을버스 오는 그 언덕에 차를 빼니라고 주민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마을버스 오면 안 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내 차가 거기 세우지도 못하는 마을버스 나한테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더 많이 타세요. 왜요? 차를 주차장에 갖다 놓으시고 이제 하다 보니까 언덕을 올라오실 수 없고 여름에 너무 무더웠잖아요. 그래서 저희 산세마을에 저렇게 이제 마을버스도 들어왔고 저 산세둥지도 세웠고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회의하는 거 보이시죠? 저희는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주민들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지금까지 회의는 항상 하고 있고요. 그 모임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리고 저희 텃밭에서 여기 아이들하고 같이 일하는 모습도 있는데요. 저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중고등학생입니다. 저희랑 같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이 지킴이 같이 하던 아이들이요.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한테 지킴이 좀 같이 할래? 그러면 불러주시면 오겠다고 아이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제 계속 넘겨주세요. 네. 네. 텃밭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렇게 정말 개를 키우는 곳을 저희도 저 동네 살고 있었지만 저런지 몰랐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저 텃밭 주위에는 사람들이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너무 더러워서. 그랬는데 저희도 저곳에서 쓰레기가 30톤이 나올지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 주민들이 다 치웠어요. 치우고 나서 정말 깨끗하게 만들었고 사업하면서 나중에 흙도 다 바꿨습니다. 그 개에서 나오는 그런 오물이 저 땅에다 묻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 바꾼 거고요. 넘겨주세요. 네, 저렇게 저 청소할 때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80대가 넘으셨는데 지금 88세십니다. 네. 아직도 건강하셔요. 목소리가 저보다 더 좋으시고 제가 이렇게 너무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기억 못하는 거 어르신들이 기억해 주시고 전화 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저렇게 텃밭을 저렇게 하다가 여기 벽 싸는 거 보이시죠? 저거는 이제 저곳에 나온 페인트 같은 그 벽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담을 싸놨다가 1년 후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텃밭이 지금 완전히 변한 거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네, 계속 넘겨주세요. 네,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저희 산세 텃밭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제 텃밭에서 나오는 수확물은 복지관으로 보내지고 있고요. 저희의 저기 이제 이렇게 모든 이게 지금 저기 돌멩이 이렇게 들어간 게 개비온 옹벽이라고 해서요. 저런 거 다 주민들이 이런 담을 쌌으면 좋겠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산세 텃밭이 만들어졌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저 위에 보시면 이제 한겨레 지역 복지대상 최우수상 이제 하셨고 서울특별시 환경상, 대한민국 경관대상,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3일도 저희가 이제 했고요. 또 그 밑에 저희 산세마을은 미래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재 없는 안전마을로 이제 지정되어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일단 받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설명이 잘 됐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을 대표님께 따뜻한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사실은 우리 최복순 대표님이 처음에 부탁을 드렸을 때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떨린다는 말이 아마 그런 말씀이셨을 것 같은데 저렇게 용기를 내신 것 자체가 저는 우리 마을에서 살아가시기 때문이다라고 싶고요. 그만큼 고민도 많이 하시고 해서 아마 그걸 나누고 싶어서 나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 우리 지역에서 오신 분들 하실 말씀들이 참 많고 사례도 좋은 사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가장 달라진 정치의 행태가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광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들, 장관님들, 또 우리 특히 국회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현장하고 이렇게 아주 격의 없이 소통하고 토론하는 이런 광장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광장이 온라인으로도 조금 더 저희들이 갖춰질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후로 저희 자치분권 민주지도자 회의에 이제 여러 가지 방이라든지 홈피라든지 이런 데도 좋고 그거 아니고 아까 윤 의원님이 또 전국을 다니신다고 했기 때문에 오프에서 온에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우리가 같이 구축해 나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시죠?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로 그리고 과제로 설정을 하고 오늘 이제 1부 순서를 마치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본격 토론을 하는 자리입니다. 조금 이제 시간이 같지만은 역시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순서입니다. 오늘 나오시는 분들 면면을 보시면 알지만 정말 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시고 일생을 어찌 보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오셨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 이제 제가 할 텐데요. 일단은 우리 발제를 한꺼번에 나오셔서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한꺼번에, 예, 그죠? 예. 자, 일단 그러면 오늘 토론하실 분들 앞으로 다 한꺼번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 나오시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오시는 사이에 잠깐, 좌장을 맡아주신 우리 광주대학교의 이민원 교수님은 참고로 참여정부 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도시재생 이런 이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경륜이 높으신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발제를 맡으신 분들도 보시면 현재 SH공사 사장이시기도 하지만 이 도시재생 이런 데 배창흠 사장님만 하더라도 세종대 교수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분이고 이재준 전 수원시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천문화재단의 손경련 대표님, 또 지금 토론문에 함께 참여해주신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우리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의 최순욱 이사장님, 그리고 전북연구원의 황영모 연구위원님, 그리고 전국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의 상임 운영위원장을 하시는 우리 권상동 운영위원장님, 하경환 서울시 착동 부단장님 등 민간과 중간 지원 조직에서 최고의 성과와 그런 이제 경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고요. 그 다음에 문광부의 고옥성 국장님 또 이제 토론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조금 정리가 되었으면 지금부터 마이크를 우리 좌장이신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런 건 이제 박수 치는 시간입니다. 이게
최첨단으로 진행돼가지고 뭐 저한테 이거를 갖다 주고 질문이 이리 올라온대요. 그러면 또 이렇게 하고 제가 그 소개받은 그 강주대학의 이명원 교수입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때 균형발전위원장을 지냈는데 그 이후로 10여 년 동안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균형이라는 것을 어쩌면 저의 그 사명 그리고 균형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과 지방 뭐 이렇게 살았는데 사명으로 알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제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재미없으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부터 여러 청중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재미있게 이 자리에서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잘 진행해 보도록 저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오늘 해주실 분이 뭐 앞에 써졌으니까 뭐 참 보셨을 텐데 그래도 소개를 좀 드려봐야 되겠죠.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소장. 네. 저는 뭐 교수 시절부터 친하게 지냅니다만 이 분야에 한국의 최고 권위자시고요. 그다음에 이재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님. 네. 수원시에서 부시장을 지냈기 때문에 현장감 있는 말씀을 잘 해주시려고 하고요. 손경련 부천문화재단 대표 소개드립니다. 문화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실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 분의 발표를 듣고 뭐 소개한 집에 계속 소개를 하죠. 소개는 또 시간 걸립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님 모셨습니다. 예. 전에는 저처럼 똑같이 교수셨는데 지금은 구청장. 금천구가요 제 시골 중학교에 면 이름이 금천면. 그래서 늘 헷갈립니다. 금천구. 그다음에 최순옥 서울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장. 팬이 오셨으면 더욱더 다시 한번 소개할까요? 최순옥 선생님 오셨습니다. 이거 뭐 여성 평가적으로 진행해야 되고. 네,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특별히 팬들은 동남했었나요? 권상동 도시재생 네트워크 공동대표. 하경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단 부단장님. 고욱성 문체부에서 오셨네요. 지역문화정책관님. 그리고 국토부 김희탁 단장님 계십니까? 예, 아까 저 끝난 마지막에 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그런 용도로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변창흠 사장님의 시간이 많이라 90분이죠. 이제 5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이제 뭐 대략 90분 남았다고 보고 발표에 45분, 토론에 45분 이렇게 쓰다 보면 이제 발표를 하시는 분들은 10분에서 15분, 15분에 가까운 10분에서 15분 이렇게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창흠 사장님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하시기 전에 장관이 오신 거지, 문체부 장관. 예, 도종환 장관. 인사 말씀 지금요? 지금 인사 말씀 좀 하시고. 아니, 그래서 또. 그래요. 예. 오늘 이은봉 시인이 저한테 특별히 잘해드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예. 알겠습니다. 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입니다. 우선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참 감회가 깊습니다. 특히 이 자리는 사실 이제 우리 도시재생이나 재건축 관련해서 역사가 많이 쓰린 곳입니다. 2007년, 8년, 10년 그쯤에는 민노당이나 민주당 또는 여러 정당들이 여기서 뉴타운이나 재개발 가운데 세미나를 많이 했었습니다. 보통 이제 민노당은 한 2시간쯤 주민들 토론 듣고 이제 발표하기도 하고, 보통 행사가 한 2시간쯤 지연되다가 이제 뭐 무산된 경우도 있고 또 추진하는 겨우 이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격렬의 시간이 있었고, 그때 주로 저는 이제 재개발이나 뉴타운을 하지 말자 쪽에 서서 토론을 하거나 발표를 했었는데, 오늘은 하자 쪽에 처음으로 저희 발표를 하게 돼서 감개무량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하긴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하자라고 할 때는 정말 어떻게 할 거냐를 정말 고민을 해야 되고, 하면 잘 해야 됩니다. 잘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100% 잘 하는 거면 진작 했지 지금까지 안 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는 정말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하는 사례들 아까도 소개했었지만 사례들도 참조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랑 아무 관계 없는데 좋아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한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되는 잘 만든 사례들을 찾아서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들을 찾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김희탁 단장님께서 57개 사업 모델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저는 이런 접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할 때 이게 가능한 구조가 뭐냐, 거기에는 이제 참여 주체, 재원, 법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지원하는 시스템, 얘가 이제 한 세트로 된 게 사업 모델인데, 이게 이제 처음에 공약에서는 6개 유형에 15개가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연구하신 것 같습니다. 벌써 57개가 됐다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00개쯤 만들어지면 어느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해외 거를 단순히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적용해서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한 200여 개의 모델을 갖고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다 안 한다 이 논쟁이었지만, 이제 한다고 보면 어떻게 하는 게 잘 하는가에 대해서 논쟁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이제 구체화하는 과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 하려고 보면 정부가 돈을 무한대로 주면 그 지역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례들 중에는 정말 돈 얘기는 잘 안 하는데 200억, 500억 들여서 성공한 사례를 길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그 성공을 하려면 또다시 200억 내지 500억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부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몇 군데로 성공하지만 나머지는 줄이 너무 깁니다. 줄이 길면 결국은 기대만 있지 희망 고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은 돈을 들이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만족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도 지속 가능성이 없고, 한 군데만 돈을 쓰면 가능하고 돈이 떨어지는 순간 다시는 원상태가 돼버리는 것도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면서 공공성을 띠면서 그 다음에 적은 돈을 유지하면서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는가, 그 모델들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익성은 전혀 나지도 않고 돈만 계속 쓰고 그 다음에 예산이 지원해야만 비로소 작동되는 모델을 열심히 소개해도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은 아주 예외적이기 때문에 그 예외가 우리 지역이 되려는 치열한 경쟁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적은 돈을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내고 그 다음에 다양한 모델들을 같이 고민해야만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도시재생이 왜 만들어졌는가. 사실 도시재생 뉴딜이 처음 이제 공약으로 발표된 이후에 저는 우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우리 도시 분야, 우리 국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전문가들도 얘기하지만 시민들도 지자체 장원을 많이 참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또 다시 다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화두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화두가 됐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모 개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상처가 많았고 다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도시재생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지난 정부에서 했었습니다. 재생 정책을 했고 그 다음에 46개 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물론 줄이 길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드디어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46개 하는 걸 이제 100개나 200개로 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 그때는 예산이 1,500억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10조 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이제는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식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바꿔야 되는 요구 때문에 이게 만들어져서 이제 수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나오게 된 이제 배경 중에는 이게 도시에 대한 이게 인류 차원에서의 고민이 많습니다. 도시가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2015년엔 특히 유엔에서 총회까지 해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고울이라 해가지고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유엔 헤비타트 총회까지 해서 여기서 그것을 다시 확인했고요. 그래서 도시가 지속 가능한 구조를 떼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제 지난 10년간의 보수 정부가 들어서서 규제를 풀면서 개발을 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이래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있었고 그게 도시재생 뉴딜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이제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단순히 주거 문제만이 아니라 일자리의 창출이다. 특히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서 그 혁명의 기지 원천이 어디냐 바로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혁신의 공간이자 일자리 창출 공간이고 미국에서는 뉴욕 같은 데서는 아예 제조업의 새로운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도 혁신 공간 창출형이 새로 나온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뉴타운 정비사업 얘기할 때는 거기는 주택을 주로 중심으로 했다면 이런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우리 잘 아는 것이기 때문에 15개 모델 그 다음 10조 원 투자, 동네 100개 이상 추진해서 공고불이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서 인정을 했고 대부분 사업들이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아까 이제 소개한 도시재생 기획단이 만들어져서 이 사업들을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의 재생법에 의한 사업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부족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돈을 늘리고 그다음 공무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모형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제 아직 공모제도 그 다음에 이제 구역을 지정해서 이 구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구역이 아닌들 어떡하냐 뭐 이 부분은 아직 좀 절차가 남아 있고 그럼 공모 아닌 사업은 그럼 재생이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도시재생 밀립 사업이 너무너무 중요한 과제이고 아까 어떤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1년에 50조다 전체 10조다 그러면 50조라는 건 참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큰 돈 중요한 과제가 앞으로 우리 도시나 지역 문제로 의제로 국정과제로 다시 대두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과제는 정말 세계적인 가치에 부합해야 되고 우리 국토적으로도 봤을 때 도시를 완전히 개혁할 수 있는 혁신의 계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지향해야 할 가치 이것을 우리 동네에 한 개 더 가져온다 집을 고쳐준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 국토를 완전히 재편하는 하나의 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거에 대한 기존의 가치를 보시면요 지금 이제 논의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그러면 여기에 국가가 돈을 집중적으로 쏟아주는구나 그러면 저거를 우리 동네 가져온다 이런 논쟁이 되는 것이고요 일부에서는 이게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재생사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교육, 훈련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문제는 저렇게 주민들 역량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웬만한 구역에서 1년에 5억 이상 쓰기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은 사업이 돼야 돈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냐, 그냥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초점 맞추자 이렇게 돼. 사실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가치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걸 설정을 했고, 작년에 뉴 어반 아젠다를 발표해서 우리 도시재생 뉴딜과 같은 이런 사업들을 국제적인 가치를 통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 그리고 사업 방식으로 이제 선정을 했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해서 파리 협정이 있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은 빠지긴 했습니다만 세계 보편의 합의고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어차피 성장하는 거에 약 한 37% 줄이겠다는 정말 소극적으로 맞는 반면에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1990년 기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파리 같은 경우에는 파리시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60%, 50년까지 75%를 감소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도시에서 발생하는 이 이산화탄소, 배출가스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결국 건축물이나 주택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나머지 교통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미 만들어진 건축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재생을 하면서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도시재생이라는 게 단순히 집을 고친다가 아니라 획기적으로 에너지 절감으로 가는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프랑스는 예산에, 도시 예산에 파리는 30%를 임대주택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한 17% 되는데 앞으로도 한 30%까지 짓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서울이 전국보다 높아서 6.9%입니다. 전체 주택에. 그럼 아직도 정말 너무 멀었잖아요. 지금이 벌써 파리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벌써 30%까지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도시가 완성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결국 재생밖에 없습니다. 재정비밖에 없어요. 있는 집을 그냥 고쳐가지고 집이 늘질 않잖아요. 그럼 결국은 복합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복합적으로 개발해서 새로운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않으면 공급할 데가 없는데 새로운 개발은 개발이라 해서 하지 말라 그러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임대주택이라는 걸 공급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 이게 재생의 한 수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재생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개발이라 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하면 그럼 이 목표랑 같이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 재생은 어마어마한 사업이기 때문에 나대지 개발하고 다르죠. 이미 사람이 살고 있고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나머지 주민의 참여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사업들은 결국은 중앙정부가 혼자 할 수도 없고 지방정부, 지역주민, 지역 NGO 활동가들이 같이 만들 수밖에 없는 바로 그게 현장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누가 하냐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이것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밑에 표해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주민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하자. 이렇게 되면 주민 조직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50조를 작성해서 계획해서 한다. 이러면 한 50년을 잡으면 돼요. 그렇지만 이거를 5년 단위 계획으로 하면서 주민들이 이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기반을 하되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